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 출간이 된 영단기 토플 리스닝 교재를 10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화면이 좀 작아서 조금 더 확대를 해볼 건데요. 자, 이제 좀 확대를 해보면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제 이름이 조금 잘 보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10년 이상의 강의를 하면서 토플에서 정말 나올 것 같은 그런 토픽만 모아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잠깐 보시게 되면요. 이제 90개 이상의 빈출 토픽의 지문을 실어서 여러분들이 막 이제 토플 공부하시다 보면 굉장히 내용이 어려우니까 여러 개의 책을 보시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 책 한 권으로 모든 걸 끝낼 수 있도록 정성을 담아서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양이 많다라고 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얼마만큼 그런 토픽들이 시험에 또 유사하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 분석을 해서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토플에서는 이제 각 상황별로 렉처 지문별로 문제를 이제 출제하게 되는데요. 컨버세이션에서는 5문제가 나오고 렉처에서는 6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매번 상황과 렉처 토픽에 대해서 좀 다르게 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일관성 있게 문제를 18가지 종류로 계속 일관성 있게 출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결국은 뭐 메인 아이디어 빼고는 다 디테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디테일 문제들을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공부하고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뭐 이게 공통점 차이점이냐, problem solution이냐, 또는 example이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책 앞부분에서 유형 소개를 쭉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플 유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앞에 부분을 읽어보시면 유형 하나당 2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한글로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예시까지 다 들어놨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그 1번에 못지않게 세 번째 부분이 굉장히 이 책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책을 공부하다 보면 막 토픽별로 이렇게 나열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뭐 바이올로지 했다, 천문학 했다, 지올로지 했다 이렇게 이제 막 공부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뭐 공부를 해서 도움은 다 되겠죠. 근데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지켜보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요 어려운 렉처를 풀기 전에 뭔가 사전 준비가 조금만 더 잘 돼 있었으면 이 공부하시는데 조금 더 쉽지 않을까. 뭐 내용 자체는 지올로지라든지 천문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평소에 막 공부하는 내용들은 아니신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접해보지 않는 어려운 토픽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막 사전 준비 없이 listen to part of lecture 하면서 막 들어가서 학생들하고 푸니까 학생들이 너무 막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정리를 했냐면, 배경 지식을 이 토픽별로 배경 지식, 그동안에는 이런 토픽에 대해서 문제들을 어떻게 냈는가라고 배경 지식을 먼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그 관련된 토픽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을 정리를 해두었죠.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읽어보시고 단어를 또 읽어보시면 그 어떤 상황 전개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주 쓰이는 단어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하나 또 특징은 되는 게 뭐냐면, 그냥 토픽별로 지문을 하나씩만 나열한 것이 아니고 같은 토픽의 지문 2개를 같이 묶어서 첫 번째 지문을 공부하고 이제 학습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지문을 같은 토픽의 지문을 공부하시면 역시 공부한 포인트가 확인이 되시는 거죠. 정말 이 토픽은 이렇게 전개되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맞겠구나라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바로 토픽별 공략이 바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으면서 적는 노테이킹이 이제 굉장히 힘든데요. 그 노테이킹에 대한 부분도 스크립 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았는지 그런 부분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지문마다 상세한 유형 분석을 해서 우리가 지금 방금 푼 그 지문은 1번부터 6번까지가 어떤 문제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려드리고 어떤 식으로 전개되면서 문제가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분석을 지문마다 다 100% 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끔 여러분들하고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90개 이상의 빈출 토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잠깐 이제 보시게 되면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자, 올해 6월 달에 험백 웨일, 그죠? 이제 고래인데요. 결국 이제 커뮤니케이션 토픽 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바이올로지라든지 또는 동물학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막 동물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책에 전개되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곳은 무엇이냐면
토플이라는 것은 결국 그냥 동물학을 공부해서 시험에 오라는 것이 아니고요. 동물도 커뮤니케이션 분야가 있고 adaptation, 환경에 적응하는 분야가 있죠.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분야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소리를 내고 의사를 전달하는지, 자기들의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지 그런 방법 쪽에 포커스가 돼서 문제가 나오겠고, adaptation, 환경 적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환경에 춥거나 덥거나 물이 없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동식물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adapt 하는지, 이쪽에 problem solution 쪽으로 문제가 포커스 돼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그냥 바이올로지나 동물학이라고 해서 그냥 막 동물 공부하시게 되면 결국 시험장 갔을 때 이게 커뮤니케이션 쪽인지 아니면 어댑테이션 쪽인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분화해서 토픽 정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험백 웨일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같이 토픽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월 달에 이렇게 비슷한 토픽이 나와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토픽을 공부할 때 어떤 순서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순서대로 공부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그냥 애니멀 커뮤니케이션부터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토픽들도 쭉 나열이 됐지만 어차피 오늘 소개하는 거를 하나의 토픽으로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면 앞에 이제 바이올로지 부분 앞에 보면 이제 애니멀 커뮤니케이션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니멀 어댑테이션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이면 지금 이제 요렇게 한글로 배경 지식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유사하게 아까는 험백 웨일이었는데 여기는 돌핀이죠. 역시 돌핀도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떤 식으로 이 토픽은 내용이 전개되면서 문제가 나왔는지까지 자세하게 밑줄을 그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좀 더 확대를 해보면요. 커뮤니케이션 토픽이 되면 이런 식으로 각 커뮤니케이션, 돌고래가 각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다른 것이 있는데 그 방법과 기능을 나열하면서 지금 문제를 내고 있다라고 플로우, 어떤 논리적인 흐름을 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병에 관련된 토픽을 공부하시게 되면 뭐 A라는 병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시험장 가면 A라는 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병으로 바뀌어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페인팅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러면 병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면 어떻게 해요? 병의 원인, 증상, 치료법 이런 식으로 전개되면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실험에 관련된 게 나오면 실험의 목적, 방법, 결과 이런 식으로 해서 렉처를 들어가서 토픽 전개를 볼 때 어떤 식으로 전개되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배경 지식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어떤 토픽을 공략을 할 때는 이 책에서 배경 지식 부분을 먼저 읽어주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쉽게 뭐 완전히 쉬워지진 않겠지만 조금 더 쉽게 진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핵심 표현들이죠. 이런 토픽에서는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지를 한번 공부를 해주시게 되면 훨씬 더 역시 빌드업이 되면서 이런 단어들 좀 외워야 되겠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토픽 배경지식 공부하시고 관련 핵심 단어들 공부하시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시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물론 이 페이지와 이 페이지는 이제 다른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페이지로 이제 묶은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허니비 완전히 이제 곤충이긴 하지만 역시 곤충이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 험백 웨일은 아까 고래가 어떻게 소리를 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이 두 개의 이제 토픽을 보시게 되면 똑같은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어댑테이션 쪽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문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배경 지식과 단어를 익히신 걸 가지고 지문 두 개를 공부를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토픽에 대해서 공략을 해서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시험장에 가시면 역시 다른 동물이 나오겠죠. 그러나 그런 동물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면 렉처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전개가 될지 그걸 여러분이 충분히 학습하시고 시험장에 가실 수 있도록 이 책이 영단기 토플 리스닝 책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체계적인 학습 방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서가 디자인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뭐 여러분이 페인팅 오늘 꼭 순서대로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이제 동물을 했으니까 페인팅을 공부하고 싶다 또는 건축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목차에 보시면 뭐 건축도 있고 페인팅도 있겠죠. 그러면 그쪽으로 바로 넘어가셔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배경 지식, 단어, 지문 2개 이렇게 공부하셔가지고 점검을 하시면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푼 다음에는 이제 이 지문 위에 이제 어떤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노테이킹 할 수 있는 노테이킹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물론 이게
노테킹은 완전히 100% 모범 답안은 없죠. 그런데 어쨌든 샘플을 제시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보시면 더 빨리 찾으시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는 이제 100% 유형 분석인데 모든 지문과 유형에서 유형 분석을 이제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표시 넘버 1 어떻게 돼요? 메인 아이디어죠.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기에 저런 식으로 내용도 간략하게 설명을 제가 메인 아이디어 밑에 한글로 설명했죠. 그러면 이제 2번, 3번, 4번이 지문에 나오면서 왼쪽에 무슨 유형이고 무슨 내용을 물어본 거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이면 2번, 3번, 4번, 5번 문제를 보시고 분석을 보시면서 애니멀 커뮤니케이션 토픽은 이런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되는 부분들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다른 부분도 다 안 들리는 부분도 듣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지만 난 시간이 없다. 지금 빨리빨리 공략을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답되는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이 듣기 연습을 더 열심히 하셔서 포인트를 잡아서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잘 상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그런 지문들 컨버세이션 뿐만 아니라 컨버세이션도 역시 상황별로 기숙사 도서관 이렇게 묶어놨고 배경 지식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똑같이 렉처랑 해놨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제 요 책은 표지고요. 가운데 이제 끝에 actual test가 2회분이 있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처럼 문제가 34문제씩 2회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고 모의고사를 보시고 개수를 확인해서 현재 실력이 몇 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아무래도 렉처다 보니까 여러분 렉처라든지 이런 터플이 어렵다 보니까 진입이 그 책으로는 제가 이제 80 플러스 반하고 90 플러스 반, 95 플러스 반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좀 찍어놨는데요. 보시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책으로 80반 이렇게 공부를 좀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심화 그래서 한 번 더 토픽을 확장을 하면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또 90반 들어주셔도 좋고 자 이제 마무리 다 됐으니까 모의고사 보고 평가해보자. 근데 평가하고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모의고사 평가를 한번 분석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95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으로는 총 3강의를 이렇게 제가 만들어놨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이거는 조금 홍모역 혼자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러면 동영상 강의를 가지고 도움을 받으셔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지문을 빈출 빈도에 맞춰서 자주 출제되는 토픽 위주로 전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배경지식, 단어, 그 다음에 문제, 지문 2개 페어로 묶어서 같이 학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테킹 가이드라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문제에 대해서 어떤 걸 출제한 것인지 문제 유형 분석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이 책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 이 책 한 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표 점수를 30점까지는 아니더라도요. 20점대, 25점 중반, 25점 중반 그 이상 6점, 7점 정도까지도 충분히 제가 학생을 이 책으로 가르쳐 보니까 점수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권으로 마스터를 한번 해보자. 이런 각오로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